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욕 한인회 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파행을 맞이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정상위원회 김갑송 의원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갑송 오늘은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민권센터 국장이시잖아요. 네. 네. 그냥 지금 정상화위원회 그 위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네. 그냥 뭐 국장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은 예. 그 정상회 의원으로 좀 제가 부르고 싶은데, 예. 네, 예.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김갑송 의원을 대부분 다 아시지만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도 큰 활약을 이제 해오셨고 그 전에는 USC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던가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래 공부를 하셨고.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의식 있는 언론인으로서 또 의식 있는 봉사자로서 동포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번 정상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많은 동포들이 또 믿음직스런 의원이다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한인회 선거를 앞두고 파행을 맞이했잖아요. 파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무산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선거관리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한인회 회칙에 있는 출마 자격 조건에 미달이 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자격이 없다라는 판정을 내렸죠. 그 이제 미달된 그 회칙 부분은 뉴욕 한인회에서 이사 또는 집행위원 또는 유급 직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만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일부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37대 이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만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한인회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게 2년 이상만, 그러니까 20년 전에 2년 활동을 했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2년만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은 이제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지금 현 회칙에 돼 있는데 네. 이번에 출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격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두 분 중 한 분만 자격이 있고 한 분만 이제 출마를 하게 됐을 때에는 한인회 회칙상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이제 승인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선관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뉴욕 한인회 사무국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가 한 명이다라고 판정을 내렸고, 그게 이제 뉴욕 한인회 사무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선을 해야지 왜 한 명만 출마 자격이 있냐.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이제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네. 자격이 없다 박탈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 후보에 의해서 총회를 열어서 네. 선출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네. 그것이 무효가 또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찰스윤 회장, 현 37대 회장께서 이제 이 총회를 개최하는 의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 여론을 좀 많이 의식을 하셔서 이렇게 총회를 진행하다가는 좀 무리가 빚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출마 자격이 없어진 후보 측하고 또 이 출마를 할 후보 측하고 양측하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네. 대화를 나누셔서 이제 총회를 일단 열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 그 여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던 그분들은 이제 이른바 시민법정이라는 걸 열어서 지금의 상황을 규탄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시민법정도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화합의 차원에서. 예, 하와이 차원에서 화합의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현 회칙으로는 네. 현 회칙으로는 이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 분이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칙을 바꾸자 라는 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합의는 회칙을 어기는 거죠. 왜냐하면 현 회칙에 지금 아무리 뭐 회칙이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어쩌다 하더라도 회칙에 따라서 해야 어찌됐든 되는데 회칙을 어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찰스윤 한인 회장이 회칙을 어긴 거죠. 어긴 거죠. 회칙을 어기고 이 타협을 해서 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더 이상 총회를 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장을 뽑지 못한 상태에서는 회장 선출 권한이 우리 회칙에 따라서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전직 회장단 협의회로 공을 넘긴 거죠. 오케이. 네. 자, 선관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찰스윤 회장께서는 이것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실질적으로 원칙을 깨버린 회칙을 어긴 회칙을 어긴 것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정관상 전직 회장단이라는 기구로 네. 이관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전직 회장단에서 지금 이 정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죠. 가칭. 네,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셨어요. 토론을 하셔서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이 두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회칙을 바꾸고 그리고 회칙을 확정하고 그리고 선거를 새로 치르겠다라는 네.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찰스윤 현 회장을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분의 전직 회장 그다음에 찰스윤 회장이 지목하는 두 명의 현 37대 이사회 이사 그렇게 5명으로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찰스윤 회장은 저도 정상화위원으로 이제 지명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찰스윤 현 회장 그다음에 그리고 찰스윤 현 회장이 2명의 지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상담소의 이지혜 소장 그리고 민권센터 국장으로 있는 우리 김갑송 우리 국장 그리고 지금 전직 의장단에 처음에는 있는 이세목 의장과 이제 그 김민선 간사님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고 김민선 전직 그 회장 그리고 이세목 전직 그 회장 예.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찰스윤 회장께서 저와 이지혜 소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이 결정이 잘못된 거라는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왜요? 저희는 속 내용을 저는 확실히는 알지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번복한 발표를 거거든요. 번복하셨어요. 왜냐 번복 이유가 뭔가요? 제가 들은 이유로는 그때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자리를 떴고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투표를 잘못하신 분이 또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처음 발표 때는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5대 5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못 내린 거다. 그래서 새롭게 정상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찰스 위원장도 결정된 게 아니고 뉴욕 한인회 이사 2명을 찰스윤 회장이 지목하는 것도 결정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세목 의장과 김민선 간사가 이 정상화위원회 위원이 된 것도 결정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그것은 우리 동포들로서는 그 언론에 그렇게까지 보도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상황이 번잡스러웠기 때문에 그 투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번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네. 이제 다시 다 모여서 그 부분에서 이제 토론을 하시길 원했던 것 같은데 다 모이질 못하고. 그럼 정상화위원회는 지금 보류 상태네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제가 정상화위원으로 불리기가 좀 거북스러운 게 네. 지금 이제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토론을 해서 다시 왜냐하면 정상화위원회 구성과 회칙 개정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전직 회장단 협의회의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네. 제가 민권센터 국장님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원으로 네. 불러드렸고 지금은 호칭을 제가 이제 민권센터 국장님으로 네.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위원회는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불거진 것이 이사회에 대한 전속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사회에서는 이제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회칙 개정위원회, 정상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거에 동의를 하고 뭐 동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사들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분명히 공백 기간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정상화위원회와 회칙 개정위원회는 38대 회장을 뽑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는데 그럼 그 기간 사이에 4월 30일이면은 37대 이제 회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5월 1일서부터는 한인의 업무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는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인회가 지금 당장 지금 뉴욕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지금 그 체육대회 지원도 하기로 약속을 했고 활동을 해야 되고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근데 5월 달에는 또 뉴욕시에서 주최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퍼레이드가 맨하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 준비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름 기간에는 또 뉴욕 한인회가 매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 많이 있군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누군가가 집행하고 운영하고 심의하고 인준하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러면은 어차피 회칙에 또 이사회 임기는 연수로 정해져 있어요. 회칙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전직 회장단에서 이사회를 4월 30일로 그 전소시키지 않고 끝나는 거로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2년차, 4년차 이렇게 경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전속될 수 있잖아요. 그 규정상. 이게 이제 근데 저희는 그것을 거기서 끝내자라는 것은 또 규칙이 위반되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회칙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네. 이제 민경환 지금 현 회칙위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민경환 위원장님이 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전직 회장단 협의회 일부 전체 의견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이제 전직 회장님들은 지금 사실상 문제가 없진 않아요. 회칙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3분밖에 없어요. 회칙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민경환 회칙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또 이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찰스연 회장은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사회 존속 여부가 가능하다라고 법적인 해석을 또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그 자문을 구했다. 근데 지금 전직 회장단에서는 다르게 또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비영리 단체로서의 중요성보다는 이제 뉴욕 한인회는 회장 중심 체제다. 그래서 근데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럼 비영리 기관은 그러니까 맞잖아요. 법적으로는 비영리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회장 중심 단체이기 때문에 보는 예, 관점이 시점이. 틀리군요. 그래서 이제 뭐 회칙을 이제 그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이 더 이상 뭐 그 직에 없게 되면 이사회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은 이제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구성하는 전직 이 정상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이제 전직 회장님들의 주장은 그냥 회장 선출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한인의 업무 전반 이사회 집행부 역할을 다 맡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주장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전직 회장단 협의회의 어떤 통일된 의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알 안에서도 수가 지금 없어요. 분열이 있죠. 전직 회장단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네, 네. 그리고 말씀을 조심하는데.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네, 뭐 네. 솔직히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인회로서는 한인회 이사회를 존속하겠다고 한 거는 정상화위원회와 해칙개정위원회는 38대 회장을 뽑는 역할을 하는 거고 현 이사회는 물론 회장 선출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한인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차순 현 회장을 이제 임시 회장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존속된다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 그러면 거예요. 우리 김각순 국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이것이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한인회 활동이 공백이 있어도 된다 없다라는 거가 이제 판단의 기준이 중요한 거가 돼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회칙 개정하고 회장 선거 뽑을 때까지 2, 3개월 뭐 걸리면 그 정도 2, 3개월은 공백이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30대 한인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을 일을 위해서 한인회의 위상을 위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이 찰순 현 회장이 실질적인 임시회장 역할을 맡아서 집행부도 유지하면서 계속하고 이사회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한 가지 방안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정상화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정상화위원회가 어떻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순히 회장 선출권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춰지느냐 그거에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느 한쪽으로 딱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한인회의 활동이 공백 없이 체육대회 활동도 지원하고 뭐 인턴 프로그램도 유지하고 아시안 아메리칸 퍼레이드도 참여하고 이런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공백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서로 마찰을 빚지 말고 너무 이제 말하자면은 너무 이렇게 그 분열을 내지 말고 한인회 이사회랑 역대 회장단 협의회랑 둘 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합리적인 방법. 좋은 방법. 김각순 국장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또 너무 권한만 주장하지 말고 이게 봉사기관이고 말 그대로 우리 한인사를 위한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차피 원칙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우리가 더 큰 전화 위기의 어떤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권한과 주장만 앞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분열을 만들어지고 한인회를 더 늪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회장단이나 또는 그 주요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좀 합리적인 남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한인회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포 여러분께서 김각순 국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나름대로의 그 의견 또 생각들을 정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권센터가 지금 뉴저지 지금 작년 연말에 개소했죠? 네, 12월 달에 많이 좋아하죠?
뉴욕에서만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이쪽까지 확대 서비스를 하는데 네. 1월 이후에 지금 네. 거의 한 120여 분 정도에게 네. 사회봉사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그 언어 서비스 법안,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 서비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네. 활동도 펼치고 그 있고요. 얘기 다음에 조만간에 한번 또 모시고 얘기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포사의 어려운 곳에 곳곳마다 계셔서 이렇게 늘 긁어주시고 또 새로운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하셔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아주 늘 기분 좋고 든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욕 한인의 회장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얘기를 우리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